안녕하세요, 도르정쌤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상당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의를 하는데 좀 몸이 찌뿌둥하고 좀 힘든 날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강의를 할 때 제가 힘이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힘을 내 가지고 오늘도 열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제망매가라는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은 사육신의 한 분인 성산문의 시조이고, 세 번째 작품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황진이라는 기생의 동지딸 기나긴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세 편 다 고1 개정 교과서인 미래인 교과서 6단원에 실려있는 작품인데요. 세 번째 작품은 저번 시간에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동지딸 기나긴 마음이라는 작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오늘 제망매가와 성산문의 시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을 내가지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르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 제망매가라는 작품은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향가 작품인데요. 향가 작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향가가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는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4줄이면 4구체, 8줄이면 8구체, 10줄이면 19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이 19체 향가인데요. 바로 제망매가는 19체 향가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수능에서 향가가 출제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용이 너무 쉽고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96년도에 수능에 한 번 딱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출제되고 그 이후에는 출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망매가가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내신 위주로 해서 출제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히 알아야 될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제망매가는 신라를 대표하는 향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작품이 성산문의 시조인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작품인데, 이 몸이 죽어가서라고 붙여져 있는 이 제목은 제목이 아니라는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조, 특히 평시조, 단시조는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그냥 제목처럼 이렇게 붙여진 거지 절대 이게 제목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산문 하면은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조선시대 때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종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세존하는 왕이 됐잖아요. 이 성산문 하면 그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가 돌아가신 대표적인 사육신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제망매가라는 향가 작품은 아무래도 19체 향가이기 때문에 19체 향가는 아무래도 10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끊어지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인트로 삼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 세 군데로 끊어지는데 4, 4, 2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뭐 축구 전법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4, 4, 2는 4줄, 4줄, 2줄 이렇게 끊어진다. 그래서 4줄 끊어지는 제일 첫 번째 부분을 기, 중간 부분을 서, 끝 부분을 결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세 군데로 끊어진다는 거, 그 세 군데로 끊어지는 분이 4, 4, 2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를 포인트로 삼고 내용을 들어가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산문은 아무래도 그 성산문이 사육신이라는 그런 지조절개를 중시하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이 시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지조절개에다가 두고 시를 해석하면은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의 뜻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끊어지는 부분을 제, 그 다음에 망매, 그리고 가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요. 제는 뭐 제사 지낸다 할 때 그 제자, 추모, 죽은 사람을 기리는 추모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망매는 죽은 누이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가는 뭐 당연히 노래겠죠. 그럼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내용의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목의 뜻풀이를 이해하면 되고요. 월명사라는 작가가 신라 시대를 대표하면 향가 작가인데, 이 향가는 주로 스님인 불교 계층인 사람들이 많이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이 월명사라는 사람하고 또 충담사라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두 분이서 향가 작품을 많이 지었다는 것도 또 알아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불교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알아두고, 자, 내용상으로 몇 군데로 끊인다고 했죠? 세 군데. 뭐? 4, 4, 2 이렇게 끊인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네 줄, 그 다음에 네 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줄. 이 끊어가지고 4, 4, 2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끊어지는 부분을 좀 알아듣기 쉽게 기, 서, 결로 끊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 4, 2. 당연히 주제는 항상 이 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 부분의 대부분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원조. 아 미타철에서 만날라 도다가 기다리겠노라. 해석이 상당히 쉽게 보여지는데요. 본문이 교과서 내용이고 고1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원문은 좀 어렵거든요. 읽는 것 자체도 어렵고 내용도 단어들이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생사길은, 생사, 살고 죽는 길은 예 있음에, 자, 예라는 단어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미타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두 단어를 또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요 두 단어는 대조가 되는 단어인데, 공간의 대조겠죠? 공간의 대조. 예라는 곳은 내가 살고 있는 이승이고, 이 미타찰이라는 곳은 보통 이제 극락세계 또는 서방정토. 미타찰이라는 단어는 극락세계, 불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승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극락세계나 서방정토라는 말을 사용해서 똑같은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저승이라는 곳이죠. 저승에 가면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부처님 옆으로 가는 거니까 다른 용어로 극락세계, 서방정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승하고 저승은 서로 반대의 공간 장소겠죠? 화자는 이승에 있고 누이는 극락세계로 가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되고요. 살고 죽는 것은 여기 있는데 왜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여기서 나하고 또 구행을 보면 또 나가 나오거든요. 이 두 명의 나도 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삼행에 나오는 나는 누이를 가리키는 대상이고 구행에 나오는 나는 화자를 가리킨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나는 누이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버렸습니까? 안타깝다. 누이가 죽어서, 빨리 죽어서 안타깝다. 그리고 뭐 안타까움이 있으면 당연히 그리움도 있는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게 기의 내용이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 작품의 또 하나 특징이 하나가 자연물에 비유하는 대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람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시어는 이 누이가 죽었다는, 이른 바람이니까 누이가 빨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빨리 죽은 것을 뭐라고 하죠? 요절이라고 합니다. 누이가 빨리 죽었다, 요절을 했어.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잎도 자연물이죠. 이 자연물이 바로 누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누이가 잎이니까, 떨어졌으니까 누이가 죽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이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시어고 좀 주의를 해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수능에서 이 한 가지라는 단어 뜻을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한 가지는 누이하고 나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다. 참 인생 허무하다. 서 부분에서는
인생무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무상적 내용. 근데 이제 인생무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인생무상이라는 것은 인생이 덧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생무상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결에서 나오겠지만, 결에서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를 시킨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탄사라고 하는데, 감탄사 19체험가의 특징이 열주일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결구 부분에 감탄사가 실려 있다는 것도 19체험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구 부분에 감탄사,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결구에 반드시 19체험가는 감탄사가 들어간다. 미타철에서 만날라. 미타철이 어디라고 그랬죠? 극락세계. 누이는 중리하지라. 부처님 옆에 극락세계에 가 있으니까 나는 뭐를 닦아? 열심히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 어차피 누이를 만날 거니까 나는 슬프지 않다. 이 누이의 죽음을 마지막 끝부분에서 종교적으로 뭐를 했다? 승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주제이기도 하고요. 누이의 죽음을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윤회가 뭔지는 알고 있겠죠? 윤회는 돌고 돌아서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면 헤어지고, 이런 내용을 윤회 사상이라 하는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누이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부처님 옆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가 있으니까 내가 또 죽으면은 부처님 옆으로 가서 누이를 만날 것이다. 돌고 돌아서 윤회를 해서 누이를 만날 거니까 나는 슬프지 않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극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이 제망매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가 아니라 번역돼서 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망매가라는 작품 말고 고전 작품은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서 출제될 때 고전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원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1 때는 이렇게 번역본으로 배우더라도 반드시 원문을 찾아가지고 내용을 해석해보는 습관도 가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의 또 하나의 지름길이겠죠. 자, 그러면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주제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죠.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한 단계 높여서 승화시켜서 슬픔을 승화시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작품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작품은 이 몸이 죽어가서 평시조이면서 삼장육구사리보다 초장, 중장, 종장, 이게 세 개의 장이 있으면서 각 장마다 구가 두 개씩 들어가 있으면서 6구가 되겠죠. 그리고 글자 수는 45자 내외. 이런 시조를 우리는 또 단시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평시조이면서 단시조다.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 사육신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려다가 단종이 어린 나이에 세조에 의해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 가서 거기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되잖아요. 그 단종이 우리한테는 유일한 왕이다. 그 왕의 보기를 꾀해서 단종을 다시 모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서약을 맺으면서 단종의 보기를 꾀하려다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6명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이 사육신 안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성삼문인데요. 성삼문의 작품이 대부분 사육신이라는 그런 사람의 작품 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조절개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지조절개라는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이 작품을 해석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흐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서 들어가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자, 이 몸이 죽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한 거죠. 내가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무엇이 될 거냐. 복례산 제일봉에, 복례산은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산이고 신선들이 산다는 그 상상 속의 산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 돼가지고
시조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재들 중에 하나가 선비들이 많이 그렸던 사군자에 해당하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소나무도 플러스 해가지고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낙낙장송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성산문이 뭐를 지키겠다? 굳은 지조를 지키겠다,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드러낸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에 대한 지조겠죠? 누구에 대한 절개겠죠? 단종에 대한 지조 절개를 지키겠다는 얘기죠. 지조 절개를 지켜서 백설이 만공곤할 때, 만건곤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에 널리 가득 찬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죠. 백설이라는 단어인데, 백설은 눈이지만, 흰 눈이지만 이 시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백설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때 나 혼자 뭐 하겠다? 부르고 부르겠다, 이렇게 종장이 끝나고 있는데, 백설은 아무래도 수양대군하고 관련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온 세상을 덮어서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때 나 혼자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뭐를 지키겠다?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짤막한 작품 속에 이 화자의 지조절개가 굳건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편의 작품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성산문의 시조인 이 몸이 죽어가서는 평시조 단시조하고 제망매가는 19채 향가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망매가라는 작품은 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승화시켜가지고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육신의 단종의 보기를 구하려다 돌아가신 사육신의 대표적인 성산문의 시조는 사육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해석했을 때 지조절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 그 정도로만 알고 두 작품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살펴봤죠? 작품이 두 작품인데 길이는 상당히 짧고 고전 작품이지만 현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해석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고전은 뭐다? 흐름을 파악해라.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단어 하나하나 뜻을 파악해라.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죠? 고전 작품은 반드시 원문을 살펴보고 내용을 해석해보는 습관을 가져라. 이게 제가 오늘 당부해두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